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제주경자 마술사입니다. 사마천의 마음으로 읽는 사기 이성수 말더듬이 삶의 아이러니와 사가의 독비 노자 한비 열전 당시 노자가 근무하던 주나라의 수도는 낙양 공자가 살던 노나라의 도성은 곡부였다. 두 고을 사이의 거리는 대략 500km쯤 된다. 공자가 정말로 노자를 찾아갔다며 왕복 한 달은 잡아야 하는 여정이었다. 공자는 업문을 거치지 않았고 스승을 찾아가는 데 용감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럼 노자는 어떤 인물인가? 그런 공자가 용으로 숭앙한 인물이다. 공자가 훌륭할수록 노자는 더 훌륭해진다. 이야말로 홍운탁월의 방법이다. 사마천은 노자를 매우 좋아했지만 그의 학술에 비해 행적은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다. 하여 공자를 모셔와 노자를 칭송하게 했는데 하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뒷날 광주의 안정복은 서성 이익을 만나기 위해 안산으로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은 평생 겨우 3번을 만났을 뿐이지만 그 사제간의 신뢰와 존중은 세월이 갈수록 빛난다. 김정희는 세안도제발에서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을 공자와 사마천의 말로 표현했다. 안정복은 공자를 배웠고 김정희는 사마천을 배운 것이다. 한유는 자인의 본성에 가까운 최소한의 문명과 제도를 주장했다. 이는 상황과 경우에 따른 수많은 예법과 행식을 강조한 육아의 대척점에 있다. 법가는 최소한의 인의와 극도로 간명한 문화를 주장한 노자에서 간결한 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통치되는 사회를 구성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근거는 간결함을 주장한 사상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학문상의 계보나 사성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상의 지향이 같았던 것도 아니다. 동백경전, 동백꽃이 툭 떨어지다. 한비는 오래도록 준비한 그 요장하고 정연한 이론을 펼치기보다 전의 한순간 목이 긁혀 죽는다. 마치 동백꽃이 떨어지듯. 이인은 무의로 스스로 변화했고 청정으로 자기를 바르게 했다. 한비는 사정을 헤아려 형세와 이치를 따랐다. 세 번째로 노자와 한비의 열전을 지었다. 노자는 옛 초나라 땅 고현, 여향, 곡인리 사람이다. 성원이시고 이름은 이면 자는 담이다. 주나라 문서 보관실의 관리였다. 노자의 고향인 곡인리는 현재 하남성 녹음현 태청궁진이다. 안희선 박주시 서쪽으로 인집해 있다. 초나라 출신 노자가 주나라로 간 경위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모든 문서는 국가소관이었고 노자는 국가문서를 정리, 열람, 관리, 기록하는 관리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서 담당 관리를 사라고 했으니 노자는 사마천의 선배였던 셈이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에 대해 물었다. 노자가 말했다. 그대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뼈가 모두 썩어 없어지고 그 말만 남았을 뿐이요. 또 군자는 때를 얻으며 수레를 타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사막 위 마른 쑥대처럼 떠다니는 법입니다. 훌륭한 장사꾼은 비어있는 듯 깊이 숨기고 군자는 덕이 가득하며 용모가 바보처럼 보인답니다. 교만한 기운과 많은 욕심, 꾸미는 몸짓과 낯빛, 넘치는 뜻을 버리십시오. 그대 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공자는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새는 잘 날고 물고기는 잘 헤엄치며 짐승은 잘 달리지만 이것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건물과 낚시와 주살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넋이 풍운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용은 어떻게 잡지? 내가 오늘 노자를 보았는데 마치 용과 같았다. 노자는 도덕을 닦았는데 그의 학문은 스스로 숨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며 힘썼다. 주나라에 오래 살았는데 주나라가 쇠하는 것을 보고 떠났다. 함곡간에 이르렀는데 관령 유은희가 말했다. 그대는 수무리 하시는군요. 저를 위해 힘껏 글을 지어주십시오. 이에 노자가 상하근에 저술을 지어 도둑이 뜻 5천 여자를 말하고 넌 떠났는데 어떻게 마치는지 알지 못한다. 용의 꼬리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노자의 마지막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공자의 말에 맞춰 한 마리 용으로 무시한 것이다. 세상에서 노자를 배운 사람은 유학을 배척하고
유학자들도 노자를 물리친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꾀하지 않는다가 어찌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인은 억지로 꾸미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변화시켰고 맑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바르게 했다. 도가에 쓰는 유자들을 가식적인 위선자로 조롱하고 유자들은 노장을 검수의 불우라고 비난해왔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을 지배한 건 유가사상이었지만 그럴수록 그 이면에는 노장에 대한 동경과 희구 또한 강해졌다.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이다. 혁명과 법술의 학문을 좋아했는데 그 기결은 황노의 건분을 두고 있다. 한비는 말을 더듬거렸지만 글을 잘 지었다. 이사와 함께 순경에게서 배웠는데 이사는 자기가 한비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말을 더듬었다는 구절을 흘려보내며 이 긴 글을 외워도 그건 음식을 통째로 들이키는 것과 같다. 맛을 논할 수 없다. 한비는 글을 잘 지었으나 말이 억눌하여 유세도 못해보고 죽었다. 사마천도 혹 말은 더듬었거나 생각이 많아 말이 더뎠던 건 아닐까. 한비는 조국의 영토가 줄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간했지만 한나라 왕은 쓰지 않았다. 나라를 다스리며 법과 제도를 닦아 건세를 잡고 신하들을 다스리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재를 구하여 현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것만 요란하고 말만 번드르르한 척불레들을 등용하여 실제 공을 세울 만한 사람들 윗자리에 두는 정치에 한비는 크게 실망했다. 그가 보기에 유자들은 글로 법을 어지럽히고 유협은 힘으로 군기를 범했다. 나라 행편이 편안하며 이름 높은 인사를 총애하고 나라 사정이 급박해지며 거지의 무인들을 찾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양성하는 인사는 뒷날 쓸데가 없고 지금 쓰고 있는 관리들은 평소에 양성한 바가 아니라는 모순이 발생했다. 깨끗하고 고든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한 신하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다. 이에 지난 역사에서 덕실의 변화를 살펴 고분, 오두, 내저, 외저, 설림, 세난 등 1만여 글자의 책을 저술했다. 한비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아 세난편을 지어 그에 관한 내용을 갖추었지만 진나라에 유세하러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다. 구조적 합법 폭력과 물리적 불법 폭력은 어느 시대나 단적이다. 한비는 유자와 유협을 그런 관계로 보았다. 평소 양성하는 인사와 위기에 동용하는 인사가 어긋나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락에는 그러한 아이러니의 깊은 골짜기가 들어있다. 세난편에 이른다. 말더듬이었던 한비가 유세의 방법을 지은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절박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사마천은 왜 하필 그의 많은 글 중에서 이 편을 인용했을까? 유세의 어려움은 내 지식이 부족했어가 아니고 나의 표현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내 말의 조리와 비유가 미흡했어도 아니다. 그건 군주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맞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군주의 마음이 명예에 가 있는데 한탕의 이익을 내세워 유세하면 생각이 천박하여 자기를 불효하게 대한다고 여겨 멀리할 것이다. 군주의 욕심이 한땅의 이익에 가 있는데 높은 명예를 가지고 유세하면 아무런 계책도 없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군주가 실제로는 한 땅의 이익을 누리면서 겉으로만 고상한 명예를 위하는데 고상한 명예를 유세한다면 겉으로는 그를 거두는 척하되 실은 멀리할 것이다. 또 그에게 한 땅의 이익으로 설득하며 몰래 그 말을 쓰되 겉으로는 그 사람을 버려둘 것이다. 이는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일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말이란 새 나가면서 어그러지는 법이다. 꼭 자신이 누설하지 않아도 그가 감추고 있는 게 알려지면 몸이 위험해진다. 군주에게 허물이랄 게 있는데 유세자가 그걸 드러내 악으로 몰아가면 몸이 위험해진다. 군주의 은혜가 두루 미치지 않았는데 극단에까지 말을 할 경우 그 유세가 먹혀 공을 세운 데에도 임금의 덕이 없어질 것이고 유세가 채택되지 않으면 의심을 사게 되는데 이 경우 모두 몸이 위험해진다. 군주가 기책을 내어 자기 공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걸 간야하며 아는 척하며 몸이 위험해진다. 군주가 두드러지게 내세워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 하는데 아는 척하며 참견하며 몸이 위험해진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건하거나 꼭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말려도 몸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고관대적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간질로 의심하고 척건 시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권력농단의 행위를 받을 것이다. 군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거론하면 그 덕을 보려 하나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덕먹이면
속을 떠보나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너무 간략하게 요점만 추리면 잘 알지 못하여 말이 짧은가 의심하고 말이 장황하고 수사가 많으며 번잡스럽게 여겨지려야 한다. 일마다 군주의 뜻을 쫓아 자기 생각을 말하면 용기가 없어 자기 계뇌를 내지 못한다 생각하고 이를 깨함이 너무 거치고 방만하면 촌스러워 거식을 모른다고 의심한다. 이것이 유세의 어려움이니 반드시 알아놓아야 한다. 유세에 의해서 힘써야 할 것은 군주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꾸며주고 스스로 약점이라 생각하는 바를 덮어줄 줄 아는 데 있다. 군주가 자기 계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가 자기 결단을 용감한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면 그 부작용을 가지고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가 자기 능력에 만족스러워하면 그 부작용을 말하여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군주가 하는 일과 같은 다른 사례를 들어 바로잡아주고 군주가 하는 일과 같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여 그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꾸며주어야 한다. 군주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님을 꾸며 말해야 한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고 말에 공격하여 배척감이 없는 뒤에야 자신의 지혜와 변론을 다 펼칠 수 있다. 이것이 군주와 가까우면서도 의심받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다 펼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세월이 흘러 군주의 언택이 두루미쳐 깊이 도모해도 의심받지 않고 논쟁을 벌여도 죄가 되지 않게 되면 이해를 받게 헤아려 공을 이루게 하고 시비를 곱게 가려 그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이로써 서로 대우하게 되면 비로소 성공한 유세가 된다. 이유는 요리사가 되었고 백리해는 포로가 되었는데 모두 그 자리를 통해 군주와 만날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면도 몸을 부려 이처럼 낮은 곳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유능한 선비가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다. 송나라에 부자가 살았다. 비가 내려 담장이 무너졌다. 그의 아들은 말했다. 쌓지 않으면 도둑이 됩니다. 그 이웃집 사람이 또한 똑같이 말했다. 저녁에 과연 재물을 크게 도둑맞았다. 그 집에서는 아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웃집 사람을 의심했다. 옛날 정나라 무공이 호를 칠 계획을 세우고 그 공주와 자기 아들을 혼인시켰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군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어디를 치면 좋겠소? 관기사가 말했다. 호를 치시지요. 무공은 관기사에게 형부를 내리며 말했다. 호는 형제의 나라인데 어째서 그 나라를 치라고 하는 것이냐. 호의 군주가 덮고 정나라를 우방으로 여겨 방배하지 않았다. 정나라가 호를 습격하여 차지했다. 두 이야기에서 이웃사람과 관기사는 모두 지혜로웠다. 하지만 심한 경우는 처형을 당했고 가벼운 자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니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다. 옛날에 미자하가 위나라 임금의 의심을 받았다. 위나라의 법에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는 것은 월행에 해당되었다.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누군가 밤에 가서 알려주었다. 미자하는 거짓 군명으로 임금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임금이 듣고 칭찬했다. 효자로다. 어머니 때문에 월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다니. 임금과 함께 가수원에서 놀았다. 미자하가 복숭아를 먹는데 맛이 달았다. 이에 다 먹지 않고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이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군. 자기 입을 잃고 나를 생각해 주다니. 미자의 자식이 새에 애정이 너스내졌다. 임금에게 죄를 지었다. 임금이 말했다. 이너는 일찍이 거짓 왕명으로 내 수레를 타고 또 먹던 복숭아를 내게 주었겠다. 미자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에는 칭찬을 받고 뒤에는 죄를 얻었으니 임금의 마음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용은 벌레이기 때문에 잘 기들으며 타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한자 남짓 영린이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그를 죽인다. 임금에게도 영린이 있으니 유세자가 임금의 영린을 건드린 일이 없어야 성공할 수 있다. 누군가 한비의 책을 진나라에 전했다. 진나라의 왕이 고분과 오두를 읽고는 말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올 수 있다면 죽어도 예한이 없을진저. 의사가 말했다. 이는 한비라는 사람이 지은 글입니다. 진나라는 급히 한나라를 공격했다. 한나라 왕은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는데 사정이 다급해지자 그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한비는 슬픔에 젖었고 한나라에는 아문이 들어와졌다. 진나라 왕이 기뻐했지만 바로 믿고 쓰진 않았다. 이사와 요가가 한비를 해치려 헛들었다.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입니다. 지금 왕께서 천하를 통일을 하시는데 한비는 결국 한나라 편에 서지 진나라를 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왕께서 그를 쓰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러 두었다가 돌려보낸다면 이는 우한을 보내는 셈입니다. 죄를 씌워 죽이는 게 좋습니다. 진나라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관리를 보내 한비의 죄를 다스리겠다. 이사는 토객을 보내 자살을 종용했다. 한비는 왕을 만나 자기 뜻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진나라 왕이 뒤늦게 후야에 사람을 보내 사면했으나 한비는 이미 죽은 뒤였다. 부르는 간반의 차이로 행운을 따돌리곤 한다. 신불해와 한비는 모두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하니 배우는 이들이 많다. 나는 그저 한비가 세난을 지었으면서도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혼자 슬퍼할 뿐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노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돈은 허무이다. 무희에서 배나에 응하는 까닭인지 저서의 말이 엄미하고 오묘하여 알기가 어렵다. 장자는 도덕을 헛되어 자유롭게 논의를 펼치는데 그 요점은 또한 자인으로 돌아간다. 신불에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치에 베풀었다. 한비자는 먹주를 끌어와 사정을 끌고 시비를 받겠는데 극단에는 각박하여 은혜가 적었다. 모두 도덕경에서 시작되었으니 노자는 깊고 멀다 하겠다. 아이러니의 강물을 굽어보다. 왜 하필 사마천은 한비의 그 중에서 세난을 정확하게 인용했을까? 한비는 이처럼 유세의 어른과 방법을 꼭진하게 알았고 이를 체계적인 걸로 남겼지만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유세 한번 못해보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사마천 또한 제대로 변명을 못하고 궁형을 당했다. 사마천은 배치만으로 한비삼이 아이러니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세난의 인용은 정확한데 죽음에 대한 묘사는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해박한 지식과 화려한 문자, 험하고 어이없는 죽음의 대주는 허무 아이러니를 정복시킨다. 한비가 자기 지식을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만 것은 애초 한나라에서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권세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역사의 수레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한비의 어리석음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사마천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한비의 흔적을 슬퍼한 것이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슬픔, 독비, 이 열전의 주제를 간추리면 두 글자가 남는다. 결과는 늘 의도를 배반하고 때로 운명은 지식을 조롱한다. 한비의 의도와 결과, 지식과 운명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는 아이러니의 강물이 흐른다. 사마천은 이 강물을 굽어보며 자신의 삶을 슬퍼했고 자신의 비운을 그 강물에 띄워보냈다. 나도 사마천 옆에 앉아 함께 강물을 굽어본다.